안녕하세요. 역사를 사랑하는 박사입니다. 오늘은 독일 오토 1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오토 1세는 936년 디오들의 선거에서 만장일치로 뽑혀 부왕 하인리 1세에 이어 독일 왕국의 국왕으로 선출되었습니다. 그는 카를로스 대제 시절의 수도였던 아연에서 대관식을 거행하였으며 이때 독일 개회와 마인츠 대지교인 벨베베르트가 오토 1세기의 성전을 발라줬다고 합니다. 적신공국 출신의 역사학자인 피트 칸트는 오토 1세가 대관식의 예언장에서 프랑켄 수바벤, 바이에른, 로트링겐 등의 사맥의 공장에게 명령하여 왕의 개인적인 수행으로서 행동하게 했다고 하고 서술하고 있다. 지시의 처음부터 오토 1세는 동프랑크 왕국의 마지막 계승자였던 여왕 루트르비 4세가 911년 죽자 자신이 카를로스 대제의 후계자라는 신호를 보냈다. 그러나 당시 서프랑크 왕국은 카를로스 왕조의 통치 아래에 있었다. 오토 1세는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교회를 통치하려 하였다. 신성한 제국의 권력기관을 설립하기 위해 독일 땅에 통합된 기관을 만들었다. 교회는 군사적인 힘과 부도를 오토 1세기에 내놓았다. 지식을 독점하였다고 한다. 반면 오토 1세는 귀족들에게 대항하여 교회에 대한 보호를 제공하였고 만능 기부를 약속하였다. 938년 내장량이 많은 은광산이 섹션의 람멜스베르크에서 발견됐다. 선출된 오토 1세의 지서 동안 그의 왕권 강화 활동에 금전적인 도움을 줬다. 그리고 이후 200년 동안 유럽의 은과 동전에 있어서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오토 1세의 초기 지시는 공작들의 반란으로 점철됐다. 938년에 바이에른 공국의 새 공작이던 에버하르트가 오토 1세에게 충성하는 것을 거부하였다. 이 오토 1세는 938년 봄과 가을에 두 번 군사를 벌이며 에버하르트를 배배시키고 제거하였다. 아르놀프의 동생인 전 케르텐 공장 베르톨트가 새로운 바이에른 공장이 되었다. 메르제부르크의 백작인 지크프리트가 937년에 죽었다. 이번 행했던 탕크마르가 메르제부르크를 여부하였다. 그러나 오토 1세는 지크프리트의 동생인 게르를 메르제부르크의 백작으로 임명하였다. 이 분쟁 기간 동안에 프랑켄의 에버하르트와 빌름 가문의 비히만이 오토 1세에게 대항해 반응을 일으켰다. 탕크마르가 이들에게 가담하였다고 한다. 에버하르트의 탕크마르는 베네의 벨레케를 점령하였으나 비히만이 오토 1세에 하여 삭슨에서의 반란의 실패로 돌아갔다. 에르스부르크의 요새는 오토 1세의 진화군에게 포위되어 점령되었다. 반역의 탕크마르는 성당의 재단에서 암살을 당하였다. 한편 프랑크의 에버하르트는 힐스스 하임에 잠시 감금됐다가 석방되었으며 오토 1세의 동생인 바이에른 하인리와 계약을 맺었다. 로트링겐의 공작 길버트가 계속해서 반란을 일으켜서 프랑크의 국왕 루이 4세에게 충성을 하였다. 카를로스 왕가 출신이었던 루이 4세는 로트링겐이 서프랑크 왕국의 영역에 한 번 더 들어오기 원해 길버트와 힘을 합쳤다. 이에 오토 1세는 루이 4세의 최대 적수였던 로베르 왕가 출신을 건신대 이후와 카를로스 왕과의 관계 협동이었던 벨망두 백작 헤르베르트 2세, 얼망디 로왕 백작 기욤 1세, 플란드로 공작 아놀프 1세 반루이와 동맹을 맺었다. 당시 오토 1세의 동생이
어떤 하인리히는 메리제북을 해방시키고 러틀링겐 공작 길버트와 합류하기 위해 징벌하였다. 올 때 일세는 그들을 시르부봉성에서 포위하였으나 사프랑코 왕 루이 4세가 베르댕을 차지하였다. 그에 대응하기 위해 작업을 착수하였다. 오토 1세는 루이 4세를 그의 수도인 파리로 되돌려 보냈다. 오토 1세는 프랑킨 공작 에버하르트 라인강의 브리자브 요새에서 포위하였다. 이때 마인츠의 대주교 브리드레가 오토 1세에 대응하여 그의 군대를 끌고 바이에른의 하인리 및 러틀링겐의 길버트가 이끄는 반란군에 가담하였다. 오토 1세의 진화군을 이끄는 사령관이 이데랑 호우 백작 클라드 크루츠볼트와 그의 사촌 에트로 및 라인가우의 백작 오토는 반란과 안드나에 의해서 마주쳤다. 프랑켄이 에버하르트는 선대에서 전사하였으며 길버트는 라인강에서 빠져 있어야 했다. 왕제 하인리는 스파랑코로 달려갔다. 오토 1세는 스파랑코 왕 루이 4세에 대항하는데 일구의 군사작전을 수행하기로 하였다. 941년 오토 1세와 왕제 하인리는 그를 형제의 어머니의 무릎으로 화해하였으며 942년에 루이 4세가 러틀링겐 밖의 오토 1세의 종주권을 인정하자 프랑케스 군대를 철수시켰다. 그리고 나서 오토 1세는 크레베를 부르고 부활제를 직과 행사 기간 동안에 왕제의 하인리를 암살하기 위해 브리드리 대지가 공무원 슬라브족에 대항하여 전쟁을 하였다. 그러나 엄마가 팔각의 하인리는 도주하였고 나중에 오토 1세가 사멸하였다. 사후에 일어난 반란을 예방하기 위해 오토 1세는 독일의 중력 공작 영지를 가까운 가족이 철수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다. 비어오른 프랑켄 공국을 왕정지로 유지하였으며 러틀링겐 공국을 붉은 클라드에게 줬다. 한편 바이에른의 베르톨트 공작이 940년에 죽었다. 하인리에게 바이에른 공국을 줬다고 한다. 그동안 오토 1세는 아들 리트도프가 스바벤 공작 헤르만이 따라 아이디와 결혼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947년에 헤르만이 죽었다. 그의 아들에게 영지를 상속받도록 했다고 한다. 유사한 방법으로 하인리 역시 949년 바이에른 공작이 되었다. 10세기경에 유럽 정부를 시작으로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심지어는 스페인까지 약탈을 시속하였던 문목회와 민족인 마자르족이 독일 왕국의 동남부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 955년 오토 1세가 이끈 독일을 제후의 연합군이 현재 오스트리아의 레인펠트 평화에서 마자르족을 대부분 격파하였다. 중세 초기 유럽의 3대 예침 중 하나인 그들을 파노니아 평으로 몰아냈다. 이로써 강제로 정착하기는 마자르인들은 헝가리 대공국을 세우는 서기 천년경에 카드를 개정하고 헝가리 왕국을 세웠다. 레이펠드 전투에서 승리한 오토 1세는 독일을 더 나아가 중국 유럽 일대의 권좌를 이름을 날리게 되었다. 962년 로마 교황이 신성 로마 황제로 관을 그에게 수여하였다. 현재까지도 오토 1세는 독일의 영웅 한 명을 보낸다고 했다. 베렌카리오 2세계의 검을 받는 오토 1세다. 1200년경 묘사하고 있다. 960년 초기 이탈리아 왕국은 정치적으로 혼란 상태였다. 당시 이탈리아 국왕이던 베렌카리오 2세가 교황령의 북쪽을 점령하자 교황 요한이 22세 독일 왕 오토 1세에게 기여를 요청하였다. 이 오토 1세는 이탈리아로 진군해
베렌가리오 1세를 격파하여 되었다. 그를 봉시인으로 삼은 뒤 이탈리아 국왕으로 즉위시켰다. 그리고 962년 2월 교황으로부터 황제의 발언을 수여받았다. 10일 뒤에 교황과 오토 1세는 황제가 교황된 독립의 도적이 되는 오토의 특권 조약을 체결하였다. 다음에 오토 1세가 노마를 떠나 교황된 국적을 되찾았지만 요한 11세는 그런 오토 1세의 힘을 두려워하였다고 한다. 그래서 요한 12세는 마자르와 동로마 제국에 사절을 보내 오토 1세에 대항하는 동맹을 촉구하였다. 963년 10월 오토 1세는 노마로 돌아왔다. 신호들을 소집하여 요한 12세를 폐위시키고 네오 8세를 교황으로 선출하였다. 그러나 오토 1세가 노마를 떠나자 황제 지지 세력과 요한 12세 지지 세력 간에 내전이 벌어졌다. 요한 12세가 거대한 위기 사태 가운데 힘을 가지고 돌아 자신을 내쫓은 오토 1세를 파문하였다. 이때는 오토 1세는 964년 교황 베네딕토 5세를 폐위시켰다. 그러나 이 기회에 의해 오토 1세는 제국이 단년 없이는 교황을 선출할 수 없다는 약속을 로마 시민들부터 받아냈다. 이후 오토 1세는 960년부터 972년까지 몇 차례 이탈리아 남부로 원정을 하였다. 결국 성공을 하지 못했다고 한다. 967년에 베네벤토와 카파의 지배자며 여저 기오르노의 강력한 동맹자였던 판돌프 1세에게 스폴레토 공작력을 주었다. 968년에 오토 1세는 판돌프 1세에게 맡겨진 파리 포위를 풀었으나 판돌프 1세는 969년 벌어진 우비노 전투에서 동로마 제국의 군대에게 사로잡혔다. 동로마 제국 황제 니키포로스 2세는 오토 1세가 그런 사신의 크렘모나 죽여 이우트 프란트를 박대하고 오토 1세의 황제의 직위를 인정하지 않았다. 니키포로스 2세를 죽이고 황제가 된 요하네스 1세 시미스케스는 972년 오토 1세의 성화 황제의 지위를 인정하고 그의 조카 딸이던 테오파노와 오토 1세의 아들인 오토 2세가 결혼하는 것을 허락하였다. 귀족들의 반화와 왕권에 대한 도전으로 혼란스러웠던 독일 왕국의 정치를 안정시키고 강력한 외적이었던 마자르족을 격파하여 조국과 민족을 구원하였던 영웅 오토 1세는 973년에 죽었다. 첫 번째 부인이었던 이드기스와 함께 마그데 부르크 대성당에 매장됐다. 혼난 오토 1세는 그 위대한 업적으로 인해 대제로 칭송을 받게 됐다. 대제 오토 1세와 이드기스의 황후의 조국상 을 세웠다고 한다. 마그데 부르크 대성당에 안장되었다. 1750년경 이의 아들로 보존의 왕가 출신인 이탈리아 공왕이던 다리오 2세는 밀라노에 체류하면서 자신의 지위를 강화하기 위해 독립왕국가 된 부르보는 왕국과 동맹을 했다. 947년 6월 부르보는 왕 루돌프 2세의 15세 된 딸 아델라이드가 결혼하였으나 다리오 2세는 계속 명목상의 통치자였다. 이탈리아에서 실적인 권력을 형성 사람은 베렌가리가 있다. 948년경 아델라이드가 다리오 2세의 딸 웬만을 낳았다. 웬만은 사프랑코 왕국 11대 왕 노테르와 결혼하였다. 다리오 2세는 950년 11월 20일에 소리에서 갑자기 죽었다. 베렌가리오에게 독살을 당한 것으로 보는 학자들이 있다. 베렌가리오 2세는 다리오 2세의 왕비로 가부가 된 아델라이드를 자신의 아들은 아델 베르토와 강제로 결혼시키고 하였다. 아델라이드는 독일 왕 오토 1세에게 몸을 옳다고 했다. 이후
아델라이드는 962년에 신선노가 제국의 황제로 즉위한 오토 1세와 재혼하여 오토 2세를 낳았다. 서프랑코 왕국의 로베르 왕과 출신의 군신대 이브의 암나라 프랑스 왕국 카페 왕조의 장건자의 이브 카페의 모부였다. 서프랑코 왕국의 칼로스 왕국 출신의 고은 루이 4세의 왕비로 로테르 왕국의 모부였다고 한다. 물론 그 항에 의해 서로마 제국의 지위를 처음 부여받는 것은 칼로스 대제지만 그 후손들은 일반적으로 프랑크 제국의 조국이라 분류하고 있다. 이상 독일 제국의 영웅 오토 1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상 얘기를 마치고자 합니다. 항시 부족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